화장품 회사죠.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은호 대표가 전방위로 손을 뻗친 구명 로비 행각이 지금 법조 브로커와 전관 로비가 뒤엉킨 법조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비의 중심에는 법조 브로커 이모 씨가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판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브로커. 어제 저희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전직 판사도 이런 식의 대담한 행각에 놀랐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과연 법조계에는 얼마나 많은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또 어떤 행각을 벌이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법조 브로커의 행태를 잘 알고 계시는 현직 법률사무소 사무장 한 분을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의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을 하지요. 사무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법조 브로커들 많이 없어졌다고 말을 들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나요? 네, 아주 많습니다. 브로커라는 것이 명함이나 명찰을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사무장이나 사무국장 직함을 가지고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거나 예. 어떤 변호사와 같이 움직이면서 사건을 유치하는 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예. 그 브로커들이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예. 변호사들이 사건 영업이 안 돼가지고 그 사무실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브로커들의 그 사건 유치에 대해서 많은 유혹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러한 사무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드러난 브로커 이 씨를 보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의뢰해다 주는, 그러니까 물어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한 브로커가 아니라 현직 판사와 피고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 브로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판사나 검찰 이쪽에 친분 관계가 있는 브로커들이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명 이제 변호사는 아닐 테고 어떤 출신의 사람들이 그렇게 브로커로 활동을 하나요? 가장 많은 사건 사무장들이 이제 보통 경찰에서 퇴직자들, 검찰에서 재직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퇴직한 분들. 검찰 출신. 그리고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법원 일반직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법무사를 개업할 수 없는 분들. 그렇군요. 그 정은호 대표 측의 이번 그 브로커는 건설업자 출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답니다. 건설업자 명함도 가지고 다니고. 건설업자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그 스폰서 검사 터졌을 때 있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검찰 스폰 안 하면 사업하기 힘들다는 실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아하. 서로 아름아름으로 이제 이 모임 저 모임 또는 지연 학연 등을 통해서 이제 가가지고 만난 인원들의 어떤 친분관계가 깊어지면 그 형성된 관계들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성적으로 이제 그 물밑에서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합니다. 아예 그 법조타운 근처를 배회하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 법조타운 근처에 보면 무난히 커피숍이나 커피 전문점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의 만남 장소고 모임 장소입니다. 아니 그냥 커피숍에서 어떻게 사람을 물색합니까? 그 법원에서 내려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들을 하거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사무장인 사람들, 사무장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충 내용을 들어보면 저게 사건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있고 뭐 소송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듣고 있다 보면은 이 법조계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은 저게 얘기가 되는군, 사건이 되겠구나, 뭐가 되겠 이런 감이 온다고요. 예. 하하. 그러면 이제 가서 명함을 주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고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사건을 수임해서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정도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브로커 이 씨처럼 판사에게 현직 판사에게 접촉을 해서 피고인과 연결을 해준 경우, 이 브로커는 그 구치소에 면회를 가서 정은호 대표 면회를 가서 현직 판사들 실명을 줄줄이 언급하면서 석방과 관련해서는 신경 끄시라, 그러니까 걱정 말라, 이렇게 호언장담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까?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사무장들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명부를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열어보죠? 그거를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 사무장이라면 예, 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비밀인 거죠? 예, 원래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돼서는 안 되고 최소한 상세한 사항까지 알 수 있어야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로커 건설업자 이 씨가 그 정은호 대표의 2심을 맡은 판사를 정확하게 찍어서 술자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그 배당을 담당하고 있는 그 법원 사무관이 사건을 배당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 컴퓨터로. 예. 그러면 그 사무관을 알고 있다는 거. 법원 사무관. 아, 그러니까 브로커가 배당하는 예. 일을 담당하는 사무관을 예. 통해서 이 정보를 빼냈을 것이다. 예.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컴퓨터로 배당을 하고 배당하자마자 공개가 됩니까? 그 공개 바로 안 됩니다. 피고인에게 알려주기까지 배당되고 나서 한 3일? 그래요. 이 예. 브로커는 도대체 배당된 그날 어떻게 알아서 정확하게 그 사람과 배당일에 술자리를 했는가? 이 부분 하나 반드시 풀어야 되고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법원, 제가 경험한 법원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용기 내서 증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그 일부 힘 있는 브로커 같은 경우는 웬만한 변호사보다 더 막강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만 해도 한 달에 2천 이상 벌었습니다. 한 달에 2천 수입이요? 그러니까 사건 유치 브로커. 네. 아니, 그 웬만한 변호사보다도 더 막강한 위치에 있는 브로커들은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있죠? 인맥이 높다고 봐야죠. 지금 최근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그 사법연수원 기수로 묶여있는 연수원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정기 모임에는 브로커들이 참석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이제 정기 모임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따로 소규모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되면 이런 사람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불러내서 술 한잔 먹을까? 그렇게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겠죠. 일종의 스폰서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맥을 쌓으면서 호영호재하다가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군요. 예, 실제 제가 모셨던 변호사님도 저랑 같이 12시 가까이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신사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요? 아는 업자가 우리 여기서 술을 먹고 있는데 와서 술값 내달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판사들하고 지금 술 마시고 있는데 예. 와서 변호사님 술값 좀 내주십시오.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아, 네, 어디서 술 먹고 있는데 오실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와서 술값 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관예우 이야기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요. 브로커 문제에 더해서 이번에 전관예우 논란도 어김없이 같이 불거졌습니다. 고위 법조인을 지내다가 퇴임을 한 경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예우를 해준다 하는 게 전관예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정 대표가 보석으로 날 나올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담당 변호사한테 50억을 건넸다는 겁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건네졌을까? 이 부분에서 이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맥이 넓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액이 좀 크긴 하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 부장판사 출신들이 이제 이런 돈을 받고 작업에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전화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담당 판사에게요. 담당 판사에게. 그게 담당 판사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하죠.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네. 전화를 어떤 식으로 통화를 한다고 들으셨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전화합니다. 실제 제가 모셨던 변호사님도 예. 판사님하고 이렇게 직접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통화를 하든가요? 나 이 사건 맡았는데 좀 봐주면 안 될까? 잘 봐주면. 우리가 참 그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보던 그런 게 실제로 예. 벌어지는 일이네요. 그렇게 전화 요청을 할 정도로 담당 판사와 가까운 변호사인 경우 네. 수임료도 많이 불어납니까? 네. 실제 전관들은 민사사건은 1,000만 원 이하 사건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형사사건은 검사장 출신 전관들은 기본 착수가 저는 최소한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10년 넘게 사무장 일을 쭉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관행들을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사례들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했더라. 이렇게 뭐 그쪽 세계에서 들려오는 얘기라든지 직접 목격하신 사례 더 있을까요?
일종의 그 위임장 내지 않고 전화변론하는 거. 그거는 사실상 세금 탈루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많습니다. 쉬운 예로 예. 맑은 물에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한비자의 격언이 거의 통용화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 그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아니 뭐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전관 비리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문화고 법조계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참 믿기지 않고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정말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사무장들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분명히 전제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진흙탕을 만드는 브로커, 예. 판검사, 변호사, 사무장들 이들은 예.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는 이 얘기를 사실 저희들 사무장들이 만나면 예. 저쪽 브로커 더 엄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반드시 법조계에서 듣고 검찰이 듣고 이번 정윤호 게이트를 정확하게 수사해 주기를 저희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10년 넘게 근무한 분이세요. 익명의 증언 들어봤습니다.